안녕하세요. 무비앤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사장 프로젝트 10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11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화 마지막 장면에서 윤동이가 신사장 집에 가스 폭발 장치를 설치하다가 신사장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신사장은 윤동이를 단번에 제압해버리죠. 과연 11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장면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신사장이 윤동이를 제압한 순간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사장은 이미 김용우의 USB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이어준에게 말했죠. 이것은 엄청난 카드입니다. 이어준과 윤동이가 15년 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신사장은 아마도 윤동이를 통해 이어준의 약점을 더 캐낼 것 같습니다. 윤동이가 소년원에 있을 때 이어준과 상담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재소자가 죽었다는 최철의 의심도 있었죠. 아마 이 부분에서 이어준의 과거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준은 단순한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환자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인물일 수 있어요. 윤동이도 결국 이어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였던 거죠. 15년 전 소년원에서부터 이어준은 윤동이를 자신의 손발처럼 키워온 것입니다. 신사장이 윤동이를 제압한 후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윤동이는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고 신사장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없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사장을 죽이려다가 들켜버린 상황이죠. 윤동이는 아마도 신사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준이 자신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15년 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신사장은 복수를 해도 괜찮냐고 이어준에게 물었을 때 이어준이 어떤 식의 복수냐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장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여기 오길 잘했다고 말했죠. 이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어준은 신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사장의 심리를 파악해서 다음 수를 준비하려던 걸까요? 어쨌든 신사장은 이제 이어준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우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신사장은 윤동이가 김용우를 차로 들이받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고 직후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우가 신사장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했다는 사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신사장은 이어준의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칠 것입니다. 한편 최철 형사도 점점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철은 윤동이의 이번 사고 패턴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이어준 집 앞에서 기웃대던 김용우를 발견하기도 했죠. 최철은 직감적으로 이어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윤동이가 이어준과 상담을 했고 같이 있던 재소자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으니까요. 최철은 이어준 집에 찾아가서 김용우 사진을 보여주며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어준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지만 최철은 분명히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아마 11화에서는 최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준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장과 최철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둘 다 이어준을 의심하고 있고 윤동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니까요. 신사장은 복수를 원하고 최철은 정의를 원합니다. 이 둘의 목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어준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USB의 행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동이가 김용우의 주머니에서 복사본 USB를 가져갔고 이어준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사장은 원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어준에게 말했죠. 이 부분도 11화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USB에는 15년 전 이어준이 윤동이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죠. 만약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면 이어준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준은 반드시 이 USB를 손에 넣어야 했고 윤동이를 시켜서 김용우를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사장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어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셈이죠. 이어준은 아마도 신사장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윤동이가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준에게는 윤동이 말고도 다른 꼭두각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15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중에서 자신의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조종해왔을 것입니다. 아마 11화에서는 이어준의 또 다른 꼭두각시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필립과 시온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둘은 안동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시온은 필립의 부모님을 보며 아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온이 가족에 대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필립은 신사장을 돕고 싶어 하지만 신사장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필립에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라고 말했죠. 입장 따지고 사정 봐주고 눈치 보고 그래서 언제 도와주냐고요. 이 말이 필립에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아마 11화에서는 필립이
필립이 신 사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아요. 순수하고 정의로운 성격이니까 신 사장의 복수를 도와줄 명분도 충분하죠. 필립과 시온, 그리고 신 사장이 팀을 이루면 이어준을 상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마담과 지우, 그리고 김용우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우는 주마담의 전남편이고 지우는 두 사람의 친딸이죠. 김용우가 지우의 고민형을 뺏어간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숨겨진 USB 때문이었습니다. 김용우는 신 사장에게 USB 원본을 주마담이 알만한 곳에 숨겨놨다고 했는데 주마담이 지우를 한국에 못 오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김용우가 USB를 찾기 위해 지우에게 접근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마담은 아마도 이어준의 범죄를 알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남편인 김용우가 그 비밀을 폭로하려고 하자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우는 결국 한국에 왔고 김용우에게 인형을 빼앗기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 사장과 지우의 인연도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신 사장은 과거에 지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신 사장은 지우의 사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신 사장의 아들이 윤동희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 사장의 아내는 긴박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 사장은 지우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잃고 말았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신 사장은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이 정작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신 사장이 아내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신 사장은 아마도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를 구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 사장이 지우를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 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잃게 한 아이. 신 사장은 지우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를 보호하려고 했고 김용우의 사고 현장에도 달려갔죠. 신 사장은 여전히 선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고 있지만 무고한 아이를 해치지는 않는 사람이죠. 이것이 신 사장과 이어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1화에서는 아마도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신 사장의 아들이 죽은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윤동희가 왜 신 사장의 아들을 해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이어준이 있었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신 사장이 윤동희를 제압한 지금 모든 진실을 캐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윤동희는 아마도 그날의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이어준의 명령으로 신 사장의 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왜 신 사장의 아들이어야 했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아마도 신 사장이 과거에 이어준과 어떤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 사장이 모르는 사이에 이어준의 이익을 방해했거나 이어준의 범죄를 알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준은 신 사장을 벌하기 위해 혹은 입을 막기 위해 그의 아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방법이죠. 신 사장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분노할까요? 자신의 아들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어준의 계략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요. 신 사장은 더 이상 복수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준에게 복수를 해도 괜찮냐고 물었던 그 순간의 망설임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신 사장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마담 도 11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주마담은 전남편 김용우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USB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한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주마담이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보면 그녀도 이어준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11화에서는 주마담이 신 사장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김용우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딸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마담의 증언은 이어준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 사장, 최철 형사, 주마담, 그리고 윤동희까지. 이들 모두가 이어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어준은 완벽하게 자신의 범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윤동희의 운명도 궁금합니다. 윤동희는 신 사장에게 제압당한 후 어떻게 될까요? 신 사장이 윤동희를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까요? 윤동희도 어찌 보면 이어준의 피해자입니다. 15년 전부터 이어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큽니다. 신 사장이 아들을 잃게 했고 김용우도 차로 들이받았죠. 윤동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어준에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어준의 명령에 따를까요? 이 부분도 11화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윤동희가 양심을 되찾고 이어준을
배신한다면 그것이 이어준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윤동희의 증언은 이어준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시온의 검정고시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온은 온 동네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시험을 치렀죠. 통우의 영양만점 도시락, 칠봉의 복주머니까지 받으면서요. 시온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정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수능도 볼 거라며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신 사장에게 시온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신 사장이 시온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처럼 보여요. 시온도 신 사장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 사장이 슈퍼에서 초코우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장면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마도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결심을 다진 것 같아요. 초코우유는 아들이 좋아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 사장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간 이어준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화는 아마도 신 사장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어준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신 사장이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신 사장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동희를 제압한 것도 USB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신 사장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어준은 지금까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신 사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입니다. 신 사장은 단순히 복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어준에게 복수를 해도 괜찮냐고 물었던 것이죠. 신 사장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어준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 사장이 지우를 구했던 그날 자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지우를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준과 신 사장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준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신 사장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11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역시 신 사장과 윤동희의 대화입니다. 신 사장이 윤동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윤동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신 사장의 아들이 죽은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윤동희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이어준의 범죄 네트워크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 사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최철 형사와의 협력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최철은 경찰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신 사장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이어준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화는 신 사장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윤동희를 제압한 신 사장은 이제 이어준을 향해 칼날을 겨눌 것입니다. USB 원본을 무기로 최철 형사와의 협력으로 그리고 필립과 시온의 도움으로요. 이어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범죄의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 사장의 아들이 죽은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신 사장이 지우를 구하는 동안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진실까지 말이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신 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준을 무너뜨릴까요? 윤동희는 양심을 되찾고 진실을 말할까요? 최철 형사는 이어준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마담과 지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11화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준이라는 캐릭터는 악의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마죠. 반면 신 사장은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아들을 잃고 나서 강해진 캐릭터입니다.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영웅이죠.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선과 악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11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무비앤드라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